안녕하세요. 마음자란 북튜브 풍요입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끄는 직관의 힘,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엘프리다 뮬러 카인츠와 크리스티네 제닝 지음, 강희진 옮김 시아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인생이 바뀐다 또는 당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직관을 깨워라 했을 때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의 직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깨우고 활용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존재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누구에게나 부여된 하늘 또는 우주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발휘하지 못한 것은 이것의 중요성이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존중하거나 활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것을 방치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인지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들여다보라. 사람들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러나 영혼을 인식하기 위해서도 그만큼 노력하는가? 이 부분은 마하트마 간디, 그분의 어록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영혼을 지닌 육체인가? 육체를 지닌 영혼인가?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당신은 차체만 여기저기 살핀다. 그런데 고장난 곳은 엔진과 배터리다. 고장의 원인인 엔진이나 배터리는 수리하지 않고 차체만 손본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예를 사람에게 대입해보자. 사람에게 있어 엔진은 영혼이고 차체는 몸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은 이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굳어져 오늘까지도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영혼과 육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 심리학자 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에서 비롯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발견했다. 이제 그들은 영혼의 힘이 육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화학작용이 영혼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융은 영혼이 지구상의 모든 힘을 모은 것보다 몇 배는 더 강한 궁극적인 힘이라고 보았다. 그는 또한 영혼을 극도로 발달시켜야 자연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다. 우리 안의 평화가 우리 주변의 평화를 이끌어낸다고 말했다. 의학자들은 병의 원인을 몸에서만 찾으려 하고 치료법을 찾을 때도 오성에만 의존한다. 그렇게 해도 수레가 다시 굴러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실제 병원에서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은 더 깊은 원인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치료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원인 모를 증상들도 있다. 이런 증상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영혼이 선택한 극단적인 표현 수단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책과 개선책을 자신의 영혼에서 찾고 모든 현상을 내면으로, 즉 직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중 한 가지가 일기쓰기다. 일기쓰기는 자기 파악과 인성 발달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일기, 쓰면서 생각하기. 쓰면서 생각하기는 직관적 지능 개발의 훌륭한 도구다.
생각과 감정을 종이에 적는 동시에 머리가 배에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생각의 흐름, 감정, 아이디어 등을 종이에 남겨두면 쉽게 잊어버려도 되고 필요할 때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머리와 배는 새로운 정보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일기 쓰기는 영혼의 질서를 잡아준다. 일기장에 어떤 내용을 적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묵상법인 동시에 신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다. 영감, 착상, 아이디어 등이 떠오를 때마다 일기에 적어두라.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지,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지, 무엇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지도 기록하고 두려움과 염려도 일기장에 털어놓으라. 그리고 소원과 궁금한 것들도 기록해 두라. 메모 형식으로 일기를 써도 좋지만 그보다는 표현력 향상 훈련을 위해 문장으로 쓰는 것이 더 좋다. 머릿속의 기억은 쉽게 바래지거나 지워지지만 적절한 표현을 찾아가면서 생각을 종이 위에 붙잡아두면 이는 영원히 남는다. 일기장을 뒤적이며 지난 일들을 훑어보다 보면 앞으로 자기 삶에 다가올 변화가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꼼꼼하게 적어둔 일기 속에서 얼핏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도 찾을 수 있다. 말하자면 일기는 자신을 파악하고 단점은 고치라고 격려해주는 친구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 일기를 자주 쓰시나요? 물론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학교 다닐 때 이는 부지런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일기는 뭔가 내면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와서 썼다기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쓰라고 하니까 또 검사한다고 하니까 어떤 숙제라는 의무감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매일매일 일기는 아닐지라도 어떤 감사일기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곳에 대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어떤 헤빙노트 쓰기, 오히려 이런 게 제 마음의 진솔한 느낌이나 감정을 대변하듯이 쓰고 있거든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기를 쓸 때는 다음에 3가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구분하여 정리하라. 1. 감사하며 되돌아보기. 오늘 하루를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떠올려 보라. 이때 최대한 감사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자연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일어난 사건의 의미와 자신이 드러낸 강점과 약점을 떠올려 보라. 강점과 약점을 떠올릴 때 당신을 비춰준 거울에 특히 유의하라. 다음으로 오늘 무엇이 자신에게 에너지를 더해 주었고 무엇이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갔는지 알아보면서 감정의 소리를 들으라. 2. 소원과 계획을 적어보라. 3. 떠오르는 질문을 기록하라. 소원 옆에는 시옷, 질문 옆에는 지읒, 그리고 각각의 질문에 따른 답변 옆에는 디귿이라고 표시해두면 나중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페이지를 매겨 놓는 것도 나중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을 때 해당 질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글자가 아닌 색깔로 소원과 질문을 구분해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삶이라는 무대와 학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인생의 폭을 넓혀간다. 이 말은 우리가 평생 동안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인생은 학교와도 같다.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한다. 좋은 학교는 잠자고 있는 잠재력과 재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학교다. 또 학교는 새로운 것을 배우며 학문을 넓히고 배운 것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연습의 장이기도 하다.
인생이라는 학교도 마찬가지다. 인생 학교의 교사는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은 학생들 각자의 발달 단계와 사고 능력 그리고 수준에 맞는 연극을 보여주고 저마다 다른 과제를 내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사건과 경험을 삶의 무대나 학교로 볼 수 있다. 관찰하는 법을 배우라. 자신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에 대해 깨어 있으라. 자신의 하루를 다양한 시각에서 되돌아보라. 그러면 자신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영혼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객관적으로 대답해준다. 넘치는 에너지, 조화, 좋은 기분, 사랑 혹은 에너지, 부족, 불화, 문제, 두려움, 나쁜 기분 등이 자연의 법칙의 대답이다. 그 대답을 보고 우리는 자신의 삶이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을 파악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방법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감각을 예리하게 다듬어야 한다. 직관을 활용해 매일매일의 연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능과 직관적 지능도 발달한다.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풍부해진다. 연극에서, 다시 말하면 삶의 무대에서죠.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을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올바른 배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지닌 힘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하루,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며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또 영혼의 궤도를 따라 공전하면서 우주라는 네트워크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경기에서 사용되는 공이 아니라 경기를 이끌어가는 선수가 된다. 말하자면 당신이 당신 삶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직관적 지능은 인생의 무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다. 우리는 이 눈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 즉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 눈은 우리의 영적 개발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질문을 통해 당신의 하루 일과를 관찰해 보라. 첫째, 나는 언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둘째, 나는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왜 말하는가? 셋째, 나는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는가? 넷째,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다섯째, 나는 어떨 때 기쁘고 행복한가? 여섯째, 모든 일이 알아서 굴러간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언제인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 동안 당신이 깨달은 바를 기록하고 다음날 같은 과정을 반복해 본 다음 그것도 적어보라. 그 결과에 대해 평가를 내리려 하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결과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라.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발휘하라. 또 약점도 솔직하게 고백하라. 그러나 죄책감이 싹트지 않게 주의하고 자신을 용서하라.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내 부정적인 성격들이 당장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가? 그로 인해 나는 나중에 어떤 손해를 입게 되는가? 나는 언제, 어떻게 그런 성격들을 고칠 수 있는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학교에서는 보통 실수를 고치고 약점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주저없이 지적하는 습관도 그런 교육에서 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제도는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은 많이 가르쳐주지만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붉은 밑줄을 긋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실수에서 도망치거나 변명이나 희생양을 찾으려 한다.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든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이런 학교 교육과는 달리 강점만 공략하는 성공 전략들도 있다. 강점을 부각시키고 활용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특히 직업과 관련된 재능 개발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소다. 자신의 약점과 그 약점을 없애는 방법까지 알고 있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은 훨씬 더 단축될 것이다. 하지만 한 다리로만 서 있으면 쉽게 피로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강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약점들을 길 옆으로 쓸어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약점을 조금씩 강점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 개발의 목표다. 강점은 더욱 발달시키면서 약점은 공략하는 것이다. 약점 공략이란 우리의 영혼과 그 안에 있는 성격들을 개발하고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 양식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외적인 것들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사람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다. 이는 마치 막대기의 양끝을 붙잡으면 공중으로 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자기 인식의 열쇠는 당신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 바로 동기에 있다. 나는 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나는 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가? 나는 왜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하게 만드는 내적 동기에 관련된 것들이다. 동기를 알아야 자기를 알 수 있고 자신의 성격도 알 수 있다. 또한 동기는 어떤 병에 걸리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동기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솔직해야 한다. 그리고 가끔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혼자서 찾기 힘들 때는 상담 치료를 통해 밑바닥에 깔린 동기를 분석하고 어떤 성격들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아마 자신들의 내면에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잠재의식 또는 어떤 무의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러나 단단한 껍질을 찾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의 일은 남은 일에 비하면 쉬운 편이다. 남아있는 어려운 일이란 바로 그 껍질을 깨는 것이다.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용기, 믿음, 자기 단련이 필요하다. 자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 또한 동기 분석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영적, 정신적인 친구와 함께 껍질을 깨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즐거울 뿐 아니라 서로에게 자극도 된다. 결국 친구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동기를 연구하다 보면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편지를 써야 돼, 음식을 만들어야 돼, 공부를 해야 돼와 같이 그것을 꼭 해야 돼라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해야 된다는 말은 많은 부담을 주는 말이며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 부담감은 내면의 목소리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또 다른 동기에는 꼭 이기고 말겠어, 꼭 바꾸고 말겠어 등이 하고 말겠어 라는 것이 있다. 그 말 뒤에는 필요하다면 막무가내식 전술을 써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강한 자아가 숨어 있다. 이런 태도는 해야 돼 라는 동기보다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는 하지만 겸손이나 자아 희생 정신이 빠져 있다. 에너지와 직관이 가장 잘 흐를 수 있는 동기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좋겠어, 배우는 것이 좋겠어, 일하는 것이 좋겠어, 건강한 식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겠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좋겠어 등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어 라는 것이다. 이 동기 안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있다. 표현이 조금씩 바뀌는 데서 오는 의미의 차이를 알 수 있겠는가? 며칠 동안 자신을 관찰해보라. 당신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동기가 숨어 있는가?
뭔가를 해야 돼 라고 당신은 몇 번이나 말하는가? 해야 돼를 하는 것이 좋겠어로 바꿔보라. 감사하는 마음이 숨어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할 수 있어, 해도 좋아 등이 있다. 하는 것이 좋겠어, 할 수 있어, 해도 좋아와 같은 말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입에 잘 붙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해보라. 자신이 매일 쓰던 이미 굳어진 표현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기쁨과 확신이라는 선물을 주는 이러한 긍정적인 표현들에 익숙해질 것이다. 자신의 행동 양식과 표현, 그리고 행동 뒤에 숨어있는 내적 동기를 파악해보는 습관을 지녀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을 계속해서 체크할 수 있고 자신의 영적 특성과 자아의 흐름도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을 같이 보니 여기에서 일러주는 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삶에서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면 우리의 직관도 개발되고 더욱 발전되고 또 그와 비례해서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들이 바뀌면서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풍부해지고 더욱 행복한 그런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